그러면 장남 사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일가는 이제 끝났다. 굉장히 나쁜 사주예요. 어떻게 이렇게 태기를 했나? 이럴 정도로. 근데 모든 게 다 깨지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준철약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제 방송은 항상 토요일날 2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2부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방송이 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제 방송이 잘 안 올라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구독을 눌렀는데도.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 들어가서 준철약간 치시면 제 방송했던 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전주에는 이제 이재명이 거를 좀 이재명 일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문다해로 인해서 지금 뭐 문재인이나 김정숙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문다해 사주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이제 문다해 사주로 인해서 이제 김정숙이 문제가 일어나고 문재인까지 영향을 준다 하고서 제가 방송한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몇 개월 전일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예언을 좀 해드렸고 또 이상직 의원 할 때 그때도 이제 잠깐 이제 그걸 좀 해드린 것 같고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이상직 전 의원으로 비해서 이제 이게 문다해 이게 이제 일이 터진 것 같은데 문다해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또 하나 있죠. 자식이 하나 또 있죠. 문준용이. 사실 이 문준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는 사주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남 사주를 주로 많이 이제 이 부모 사주를 볼 때는 참고를 많이 해요. 거의 다 좀 정치인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음력인지 양력인지 그렇게 조금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양력을 쓰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뭐 날짜를 뭐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정치인처럼. 그래서 이제 거의 아들 걸 보면 과연 문재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김정숙이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이제 첫 방송을 하면서 순행으로 아마 문재인 사주를 보면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이제 가면을 쓰고 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뿌리채 망가뜨릴 그런 상이다 하고 이제 사주를 이제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가면이 이제 거의 다 찢겨 나가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금 JTBC인가요? 뭐 웬일인지 몰라도 원래 MBC나 JTBS에서는 원래 이제 어떤 이재명이나 이 정부 여당 쪽이 비판을 많이 하는 매체고 또 거기 이제 아무래도 노조가 완전히 좌파가 장악을 하기 때문에 웬일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비를 1,000만 원씩 줬다.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마 2억 한 3천 정도 될 거예요. 대략 뭐 2억 3천 얼마 이렇게 되는데 뭐 세금 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되는데 연봉이 2억 3천이면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이잖아요. 그러면 딸 때문에 1억 2천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이제 1억 가지고 이제 김종숙 여사 한두 벌만 한 10번만 사더라도 그 1억은 다 없어지겠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의문이 그 세월호 사주 있었죠. 세월호 이제 사주가 이제 그 변사체 죽은 자 이름은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세월호의 그 사주에 살던 집이 원래는 양산이에요. 지금 문재인이 살던 집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의문이 되는 게 그 세월호 사주가 죽고 나서 문재인이가 주인이 됐어. 그 양산에. 난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대통령이면 크게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그 세월호 때문에 그 문재인이가 그 세월호 그 애들 그 추모하면서 아 고맙다. 고맙다는 뭐가 고마운지 죽은 게 고마운 건지 아니면 양산 사조를 갖게 돼서 좋은 건지 대통령을 만들어서 좋은 건지 저 가면 뒤에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그 양산 사저.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또 뭐냐면 그럼 딸한테 1,000만 원에서 1억 2천 주고 이멜다 그러니까 어째 필리핀의 이멜다처럼 옷을 그렇게 사치를 하고 그러면 사실 연봉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두각이 없었어요. 뭐 알려진 인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그때 이제 운명이라는 그런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갑자기 뭐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막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인권 변호사야. 변호사들 별로 수입이 별로 없어요. 판사를 하다가 나온 변호사 아니고는. 그렇다 해서 문재인이 판사를 해서 뭐 변호사가 된 게 아니거든. 제가 사실 보면 변호사가 이렇게 수입이 좋은 변호사는 몇 명 안 돼요. 스타 변호사들은. 대체로 다 어려워요. 문 닫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노숙을이 생겨가지고. 근데 의사들도 이제 그게 두려운 거겠죠. 의사들이 많아지면 변호사 꼴 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두려워서 이제 이 의료 이익이 질질 끌려가는데 과연 그 전에도 별로 제가 볼 때는 재산이 신고한 내역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평산인가요? 양산 그 옆에 그 아방궁처럼 적어놨잖아. 거기에 경호동까지 막 이렇게 적어놓고 뭐 딸이 샀다고 그러지만은 또 별장도 있고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진 않아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야당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주는 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도 그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또 야당이 많아지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많게 이렇게 뽑아주는 게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정부에 힘을 주자. 정부 여당 대통령하고 여당이 힘을 줘야 어떤 법 처리도 빠르고 이 대처 마스크 수급이라든지 뭐 어떤 약 같은 것도 수급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래 어떻게든지 위기를 타결하려면은 조금 힘을 주는 게 낫겠다 해서 민주당 의원을 많이 뽑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권력이 한쪽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한 거야. 살아봤잖아요. 완전히 이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정말 하다못해 이제 김정은이 만나서 평화쇼 한다고 그 지랄 그때도 제가 방송한 적이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는요 절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랑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게 근본적인 생각이 틀린 거야. 김정은이는 제일 쉽게 말해서 지금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완전히 뭐 황제 이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하고 김정은이 권력하고는 한 100배 차이가 나요. 그 권력에서 죽을 때까지 하는 그것도 세습도. 근데 통일되길 바라겠어요?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을 되게 위하는 사주기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 이 권력을 진짜 이 편안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자식한테 물론 전쟁하겠어요? 또 핵포기도 절대 안 해. 근데 이제 문재인을 이용을 해서 김정은이가 이제 문재인을 이용해갖고 문재인이 멍청하니까 이제 이용을 해서 이 미국하고 어떤 경제 제재를 풀 그 목적이었던 거야. 딱 하나 이유는 경제 제재를 풀어서 지가 더 많은 거를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경제 제재를 푸는 게 그거 하나였어. 근데 그게 어그러지고 나니까 김정은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문재인 이 소대가리 때문에 혹시 미국이 날아와서 핵시설을 다 폭파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거 아차한 거예요. 왜? 그때 막 문재인이가 뭐 통일한다 뭐 해갖고 막 미국 배척하고 그걸 바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평화 500억 들여서 그 북한에 져준 거 있죠 문재인이가. 그것도 국민 세금이 560억이 들어간 연락사무실을 폭파시켜. 야 우리 남한 저 문재인하고 같은 편 아니야. 그러면서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오해하지 마. 나 문재인하고 전혀 뭐 통일할 생각도 없고 같이 갈 생각도 없어. 이거예요. 근데 이 문재인은 아직도 그걸 몰라요. 지금 윤 대통령이 잘하는 거예요. 전쟁이 안 나게 하려면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력이 비슷하면 전쟁이 절대 안 나. 한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한쪽도 100만이야. 그러면 절대 전쟁이 안 나. 근데 100만을 가지고 있는데 한 30만 갖고 있어.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야. 압도적인 위기가 돼야지만이 전쟁이 나는 거야. 세력이 비슷하면 절대 전쟁이 안 난다. 사실은 제일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문준용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문준용 사실 문다혜 그 다음에 문재인의 비리를 제일 조사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못하실 거예요. 곽상도 의원. 사실 곽상도 의원은 내가 볼 때 함정에 빠진 거예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인데 역시 자식 때문에 함정에 빠진 거. 사실 이 대장동 사람들, 대장동 일당들이 이 모사들이 많았어요. 김만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밑에 있는 정진상이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쉽게 백현동 이런 거를 조사할 만한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약점을 매긴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윤 대통령도 사실은 그 약점에 걸려들 뻔했어요. 걸려들었었죠. 옛날 윤 대통령 그 아버지 집을 누가 매입했냐면은 사실 누나가 산 거예요. 누나가 대장동 천화동인 뭐 이혼 삼혼진 그 누나가 사서 이제 코를 걸어놓은 거예요. 곽상도 의원도 어떻게 대장동 사람들이 언론이나 자기네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리스트를 다 빼가지고 뭐 하나씩 다 이렇게 코를 걸어놓은. 근데 그게 다 거의 성공을 했어요. 곽상도 의원 아들을 채용을 해서 월급도 많이 주고 잘 했죠. 그다음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50억을 주고. 그게 함정. 그래서 대장동이 딱 터지고 나니까 곽상도 의원이 아무소리 못하고
완전히 국민 보수 다 거기에 이제 재판까지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함정에 빠져. 이번에 무죄가 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또 있어. 곽상도하고 곽상도 아들하고 공동체다. 이걸로 해서 이제 옛날에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모든 최순실하고 공동체다. 이래갖고 뭐 삼성에서 말 3마리 사준 게 뇌물이다 이래갖고 엮어서 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와서 민주당 사람도 곽상도 의원 얘기를 해. 무죄가 나왔다 이거야.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지. 아버지하고 자식은. 그거는 뭐냐면 사법부 판사들도요. 다 왜 무죄를 내냐면 이 아들이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에 대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청탁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문재인은 틀려요. 문다혜는. 이상직이가 그 사위를 쉽게 말해서 월급을 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아무 필요 없는 회사를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이상직이가 지금 깜빵에 가 있죠. 왜 깜빵에 가 있는 줄 아세요? 횡령, 배임. 뭐 때문에? 이스타항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스타홀딩스니 뭐 사실 제목은 다 엉망이에요. 그럼 태국에서도 쉽게 말해서 이스타항공의 서비스, 이스타 서비스가 있어요. 그 회사는 뭐냐면 이 발권해주는 거. 표 팔았는데 표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사위가 취입한 데는 뭐냐면 이스타 그 똑같은 업무를 하는 그 회사에 타이스타 그 회사를 유령회사처럼 하나 만들어서 그 자본금을 이 서비스 이 회사에서 지금 71억을 준 거예요. 그 회사를 만든 거예요. 71억까지.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19억밖에 안 남아있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 사위는 쉽게 말해서 2억 3,800인가 21개월 동안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그 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쉽게 말해서 문다혜는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양평동인가요? 거기다가 빌라를 하나 사가지고 한 5억 6천 정도 이제 빌라를 사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빌라를 사서 공유 숙박 이 한국에 있는 문재인 밑에 있는 행정관이 그거를 관리를 다 해주고 돈을 보내주고 근데 행정관이라는 건 나라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 세금으로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문다혜 쉽게 말해서 따까리 하라고 그 숙박업소 운영하라고 국민 세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기 돈 쉽게 말해서 이 세금을 갖다가 자기 돈인 양 막 펑펑 자기 가족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문다혜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경호하는데 돈 얼마나 들겠어요. 뭐 대통령 경호 일부 가서 그냥 경호하는데 뭐 1년에 한 1억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태국으로 이민 가는 바람에 대통령 딸이니까 어차피 법적으로 경호를 해야 되니까 경호인을 딸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TV에서 나오고 보니까 10억이든 10억. 경호 인력만 10억. 그게 무슨 돈인지 아세요? 국민 세금이야. 우리가 내는 피 같은 세금.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는 나라를 쉽게 말해서 어떤 발전시키고 나라에 필요할 수 있는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또 취약계층한테 또 뭐 어떤 뭘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뭐 경호에 해서 10억이 나가고 긁고 나가서 경호에 대해서 돈 세금 펑펑 쓰면서 또 한국 들어왔죠. 2020년도에 청와대에 살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 청와대에 가서 살면서 청와대 가면 뭐 먹고 쓰고 그거 갖다가 이제 누구예요? 지금 뭐 원내대표 국민의 그 왜 거기 쓴 내역을 좀 보여달라 끝내. 그러면서 이제 여론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이 내 돈 갖고 쓸게. 문재인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돈 갖고 내 딸 해줄게. 그러고 나서 그 내역을 하나도 밝히질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청와대 생활하면서 양편동에 있는 집은 행정관이 가서 뭐 민박인지 공유민박인지 그래서 수입을 내고 사실 문다혜 같은 경우는 아무 직업이 없어요. 뭐 요가 강사했다 그러는데 요가 강사한 내용이 별로 없잖아. 뭐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문재인이가 지금까지도 맨날 그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뭐 친일 그때 문재인 때 어땠어요? 그 일본하고 지소미아 파기되고 막 완전히 일본 친일로 몰고 막 일본에 대해서 뭐 위안부 막 그런 사람이 딸을 일본에 유학을 보냈어. 최종학령이 뭐 고센코인가요?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일본에 있는 대학을 나온 게 문다혜예요. 근데 이 민주당 사람 참 이상해. 임종석이도 그 옛날에 반미 투쟁하고 그 미국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 왜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들 이 머리 구조가 이해가 안 돼. 문재인 그 일본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다른 거기다 유학을 보내냐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든지 막 숨기려고 하는.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데 건물주야. 사실 일반 국민들이 건물주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물려받기 전에는 거기에 제주 별장까지 있어.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배소영이. 배소영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죠? 법카 그 저기 5급 공무원인데 7급 공무원한테 그 시키고 막 그런 게 배소영이에요.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이 넘어 100억이. 근데 직업은 옛날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한마디로 격리했어. 격리 직원. 격리 직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격리 직원이 이재명이 선거할 때마다 아파트 하나 생기고 쉽게 뭐 건물 하나 생기고 그러냐고. 난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문다혜 이것도 궁금하지만 배소연이 쉽게 말해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나 그걸 한번 검찰이나 법원에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하나 궁금한 거. 김남국이 그 옛날 얼마나 어렵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살다가 와서 뭐 자취방에 살고 뭐 그 코인이 뭐 100억이래. 뭐 갑자기 국회의원 된다고 막 100억 코인 되고 막 이래요? 그 자금 출처 그 김남국이 계좌도 한번 다 봐요. 재산이 어떻게 형성 코인을 그렇게 사게 됐는지 다 봐야 돼. 인젠 봐야 돼요. 의문점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그동안은 검찰이 들여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왜? 하나는 당대표, 하나는 전 대통령. 계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약한 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잘하는 거 있잖아. 윤 대통령이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 그 옛날 결혼 전에 도이치모터스 그거 갖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어. 계속 공격하고 특검하자고 그러고. 사실 명품백 320만 원 정도 뭐 언론에서 그러더라. 350인가 320인가. 근데 김정순 여사 현찰이 5천이에요. 근데 원래 대통령이라는 거는 퇴임할 때는 다 이렇게 재산 이 내역을 밝히게 돼 있어요. 현찰이 얼마고. 근데 옛날 이재명이도 현찰이 3억 뭐 8천인가 3억 2천인가 집에 있었다며요. 집에 3억 2천 있는 사람은 다 약한 고리서부터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서 계좌만 확인하면 그 현찰이 어디서 났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김정숙이도 이 5천만 원이 어디서 났겠어요? 쉽게 말해서 재산 신고할 때 없었어. 이 5천만 원은. 그 5천만 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 언론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널 줘서 해서 문다혜한테 보냈다. 그 시점도 맞아떨어지는 게 제주 별장 쉽게 말해서 사는 시점하고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그 돈 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5천만 원 줘봐요. 소문 다 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숨기려고 친구한테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해. 아이 그럼 문다혜한테 그냥 뭐 직접 주지. 현찰 직접 주지. 그럼 그 현찰 문다혜는 그 현찰 가지고 은행에다 입금하면 은행에서 다 물어봐요. 금감원에서 1,000만 원만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넘어야 돼요. 1,000만 원 이상 빼게 되면 이 돈 어디서 하는지 다 금감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은 절대 1,000만 원 빼면은 은행 직원이 막아요. 금감원에서 이거 조사되니까 어디에 쓸 돈이냐 이거 다 적어야 된다고. 그럼 문다혜도 5천만 원 가지고 은행에 입금도 못 시켜요. 이 돈 어디서 났냐? 그래서 현찰이 이게 저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수표를 끊어줘. 수표는 출처가 다 되거든.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얻을 날에도 은행에서 이제 큰 돈 필요하면 수표를 끊어줘요. 왜냐면 그거는 출처가 확실하거든. 수표 번호도 있고 다 어디로 가는지. 근데 현찰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어떤 비자금이 될 수가 있고 나쁜 데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조사해라 은행에다가. 그럼 김정수가 바로 문다혜한테 5천만 원 줬어. 문다혜는 어떻게 했어? 이 5천만 원을 은행에도 못 넣어. 그럼 부동산을 찾아가. 부동산 가서 5천만 원 뜩 이만. 그럼 그 부동산 주인만 있겠어요? 그 놀러 온 사람도 있고 동네 아줌마도 있고 뭐 여직원도 있고. 뭐야 저 문다혜네? 5천만 원은 통도 커. 언론에서 바로 알아요. 바로 소문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비자금이냐 예를 들어서 말이 막 나오겠죠.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친구 시켜서 그것도 입금을 하려니까 현찰 입금하면 은행에서 물어볼 거야. 이거 무슨 돈이냐? 친구가 정수가 이거 입금 안 된대. 이거 다 출처 밝혀야 된대. 그래서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뒤에다가.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근데 검찰에서 문다혜를 조사하면서 계좌를 추적을 하니까 그 돈이 5천만 원이 현찰이 들어와 있는 거 출판사에서 2억 5천이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이게 안 밝혀질 줄 알았지. 자기는 뭐 똑똑한 척한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 모를 거야 이렇게. 근데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지금 평산마을인가요? 거기에 아방처럼 져 있는데 압수수색했으면 정말 좋겠어. 그러면서 압수수색하면서 얼마 전에 그 땅콩밥 이렇게 가꾸고 또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땅콩밥 가꾸고 고구마 줄기 줄줄이 엮일 거예요. 이 검찰에 꿀팁을 하나 줄게요. 거기 압수수색 빨리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다혜 조사하면은 또 김정숙 조사할 거고 문재인 조사할 거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압수수색할 거라고도 다 예상을 할 거란 말이야 이제는. 그러면 이제 돈 같은 걸 빼돌릴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증거 인멸을 하겠지. 빨리 압수수색할 때 뭘 데리고 가느냐? 그 군견들 있죠 군견. 그 냄새 잘 맡는. 그 수십 마리 데리고 가서 땅콩밭이니 고구마밭이니 방 안에 있는 거 돈 냄새 맡는 그 훈련을 시켜서 찾아보면 아마 엄청나게 나올 거야.
원래 제가 사주를 이제 문준일 거를 이제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 사주 풀다 보니까 또 정치에 하도 열받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뿌리채 정말 사실 난 이재명이보다는 문재인이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재명이 나쁘지만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망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떨어진 사람이고 얘는 5년 동안 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나쁜 거야. 정말 특히 장남이나 자식들 사주를 보면 생일이 거의 맞아요. 그러면 달까지 다 할 수 있어. 어느 달에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가 이제 문준영의 사주를 풀어보면서 맞춰볼게요.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정치는 사실 평론가들이 저보다는 훨씬 잘해요.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열받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보통 자식들 사주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의 운명을 볼 수가 있다. 이 사주는 일반 인터넷에 나온 거하고 날짜가 좀 틀릴 거예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기운이 있을 때는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천개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고 거꾸로 돌아가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조수간만, 물때라고 그러죠. 물이 쉽게 말하면 바닷물 보세요. 이 순행이고 역행이고 뭐냐면 어떤 달은 쉽게 말해서 이 물때가 물이 이렇게 흘러요. 바닷가 가서 잘 보세요. 근데 어느 달에는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보면 이 천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기운이 우쪽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좌쪽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달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때가 시간대마다 이렇게 낚시해 본 사람은 다 알아. 이렇게 흐를 때가 있고 이렇게 흐를 때가 있어요. 이 사주는 날짜를 보고 보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 달에는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흘러가면 날짜를 거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저 천개의 흐름을 보려면 바닷가 가서 물때를 이렇게 보면 천개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 사주에서는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양력으로는 쉽게 말해서 1월달, 음력으로는 1월달. 이 축토에 태어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태기를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축수미 삼형사를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에 태어난 애들은 꼭 한 번은 갇혀요. 깜빵에 가든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1월달은 절대 태기를 하면 안 돼. 이 축이 되게 나빠요, 사실은. 꽁꽁 얼어있단 말이에요. 얼어있는 땅에 축술미, 술하고 미가 들어오게 되면 삼형살에 걸리기 때문에 삼형살이라는 거는 깜빵에 가는 살이에요. 그 안에는 수옥살이 있고 쉽게 말해서 모든 살이 다 있어. 이 삼형살 안에는 백호도 있고 천살도 있고. 근데 이 축월에 태어나서 모든 게 다 얼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사주로 보면 이 월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월에 이 축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음물에 흙하고 같이 있는 거야. 흙인데 얼음에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러면 얼음 동산에 이 금이 많아요. 이 신금이라는 건 한마디로 날카로운 칼이에요. 또 이 유금 안에는 또 경금이 있어.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에 이 고철더미가 이렇게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어있는 땅에. 근데 햇볕이 본인이 병화일주기 때문에 일간에 5%밖에 안 돼 이 햇볕이. 그 다음에 사주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 나무가 이 척박한 땅에 살 수가 없겠죠. 거기에 물은 다 얼어있어. 아주 나쁜 사주예요. 근데 이렇게 나쁜 사주가 뭐 디자인 이 화가 없는 사주들은 사실은 이해를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직업적으로는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미술, 이 화가 필요한 사람은 이 미술 쪽이 잘 맞아요. 화가 미술이에요. 유화로 대체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미술 쪽 이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되게 못한 사주고 공부 쪽으로는 뭐 답이 없는 사주. 왜냐면 화가 없기 때문에. 화라는 건 심장의 기운이 약해서 피가 머리 쪽으로 빨리빨리 안 올라가.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시험 긴장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못 써요. 그러면 여기에다 육신관계만 붙이면 돼. 이 햇볕이 본인이에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이 사주를 보면 부모가 어떻게 될지 답이 다 나와. 이 나무가 없는 이 나무가 목생화, 나무가 불을 생해주니까 생하는 거는 나은 사람이에요. 이 육친관계에서 나무가 불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생을 하니까 이 엄마가 자식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엄마예요. 문서고 홍부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고철더미가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다. 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본인한테는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 사주에서는 자식을 끔찍히 여기는 사주예요. 문 대통령도 산이 많아요. 근데 나무가 없어. 그늘이 대줄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문 대통령 사주에서는 나무가 자식이야.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식이 끔찍한 사랑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기가 다 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본인한테는 욱하는 성격, 표현이에요. 욱하는 성격이고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뭐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이 축토가 상관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확 질러버려. 근데 한두 시간 지나면 마음이 짠해서 괜히 했다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소심한 성격. 그 다음에 이 쉽게 말해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차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 이제 문다의 사주 봤지만 이 문근영의 사주도 굉장히 나쁜 사주예요. 근데 이렇게 태기를 했나? 이럴 정도로. 물론 천주교니까 태기를 안 했겠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 고출이 들어오면 어때요? 나무가 죽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사주에 화가 없으니까 이해력이 부족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 대신 이제 금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자기가 익힌 거는 잘 안 잊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운을 보면 쉽게 말해서 누가 어떻게 될지 다 알겠죠. 지금은 뭐가 들어있느냐? 좋을 때도 있었어요. 39대 운에 정화가 들어왔어. 이 정화라는 거는 한마디로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화. 얼어있는 땅을 녹이는 시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39, 40, 41, 42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이 불이 들어왔었다. 근데 1년운도 2023년, 22, 23년 이럴 때는 나무가 들어왔었어. 그러니까 80%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땐 대통령 찬스예요.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 문준용이가 받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자체나 뭐 미술협회나 이런 데에서 받은 돈이 곽상도 의원이 쉽게 조사한 그 내용이 2억 400인가 그 정도. 2억이 넘어가요. 문재인 재임 시기. 요 기간 동안 이 화가 들어올 때. 물론 아빠 찬스가 있었겠죠. 자기 운도 좋았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냐? 그러니까 39, 40, 41, 43 올해부터는 이 금이 들어와요. 유금. 같은 글자죠 이게. 이 고철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고철은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 재물이고 부인이고 여자고. 물론 제가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해요. 왜냐면 이 고철 더위가 쌓이면 나무가 죽어버리거든. 그럼 처복이 없고 여자복이 없는 사주.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어때요? 이 고철이 쌓이게 되면 이 나무가 어때요?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좀 이따가는 이제 문재인이도 계좌가 이제 밝혀질 거고. 그러면 돈이 또 문준영한테 그게 다 흐름이 나온다. 코로나 때 또 웃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예술인들 뭐 재난지원금 받는데 힘든 사람들 예술인 중에서 많았어요. 제 손님 중에 6명이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6대1인데 문준영이가 1,400만 원 받았어. 6대1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문화 그 협회에서 주는 게 6대1이었고 이건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아마 34위인가 그랬을 거예요. 곽상도 의원실 보면 34위 100명 뭐 뽑는데 한 34위. 근데 최고가 1,4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 고철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겠죠. 올해부터.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또 문서고 공부고. 근데 모든 게 다 깨지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목은 뭐냐? 본인한테는 엄마도 되지만 이 목은 우리 인체에서는 신경계통이에요.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제일 큰 거는 신경계통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근육이 다 깨질 거고 간 기능이 굉장히 급속적으로 나빠질 거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있죠. 이 목이 없어질 때는 생기는 병이 또 영이 또 잘 들어와요. 죽은 영이. 뭐 지나가다가 무당하고 무속인하고 스치기만 해도 이 목이 없을 때는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좀 다녀야 될 거예요. 물론 천주교 사람들은 정신병원 가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게 돼요. 그냥 목기가 약해지면은 이 영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망가뜨려요. 가족 관계를 다 망가지게 돼 있어. 특히 이제 엄마서부터 깨지기 시작해서 이 햇볕은 본인이고 형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철이 들어와서 불도 끄니까 형제간도 나빠지겠죠. 물론 자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 이런 게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고철이 돼서 나무를 죽이는 형국이니까 뭐 아버지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하는 가운데서 또 비리가 나올 거다. 그래서 구설이나 관제수가 생긴다. 근데 올해는 더 나빠. 작년까지는 80%가 좋았는데 올해는 갑진년의 진토예요. 그러면 축진파. 이 진토는 뭐냐면 봄의 땅이고 이건 얼어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지진하는 거예요. 20%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 나무는 죽어버리고 이 고철로 인해서 어때요? 관제나 구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나쁜 달이 이번 달도 나빠요. 이번 달도 고철이 들어와있어. 아마 이번 달에도 뭔가 터질 거예요. 문준영이. 그러다가 진짜 어떤 뭐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는 10월 20일서부터 11월 6일까지는 술토가 들어와. 이 술토는 축수미 사명이에요. 큰 사고수가 생긴다. 극단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100% 관제수예요. 날짜까지 알려드릴게요. 뭐 젊은 사람이니까 10월 20일에서 11월 6일 사이에는 사명에 걸리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마 TV에 나올 거예요. 안 좋은 일로. 그럼 장남사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일가는 이제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 밝혀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시절에 제일 쉽게 말해서 많이 생긴 건 펀드 사기. 옵티머스, 라임. 그게 자금 세탁을 해서 현찰이 돼서 어디로 갔느냐. 이게 터질 거예요. 제 예언은 거의 다 맞아요. 제가 문다의 사주 풀면서도 몇 개월 전에 틀림없이 김정수, 문재인 다 박살난다. 그럼 문다의 사주를 한번 좀 이따 한번 다시 풀어드릴게요.